지방선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방선거는 박시영 부대표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학당 문제도 지금 걸려 있고. 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선 전반적인 여론은 그 여당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신년에 쭉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여당 후보 찍겠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굉장히 지금 조급해졌죠. 그래서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가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1야당 대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오호. 거기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야. 받는 거죠. 굉장히 불안함의 발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 차출론에 대한 상반되게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최상위 상품을 내놔야 한다. 그렇죠.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중요해졌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분권 강화,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지방자치분권. 네. 자치분권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단체장의 어떤 위상과 역할이 훨씬 커지거든요. 앞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 드러났듯이 이재명, 안희정 이런 분들이 단체장 했던 사람들이 맞아. 급조명을 됐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 반열로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역원들이 과거에는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지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아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여권에서 가장 바라는 인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죠.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보면. 근데 점점 관심이 관심이 높아지죠. 높아져요. 네. 근데 그런 최상의 상품을 안 내고 차선책을 냈을 때, 네.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여권이.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나가도 된다는 지역은 괜찮지만 어떤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 판에서는 네. 이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출마를 종용하는 흐름이.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예. 고민이 있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냐면 공천 누리나 여러 가지 흐름을 네. 우리가 발빠르게 가져가지는 않겠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 막 이게 복잡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가닥이 잡힌 다음에 2월 말이라도 좀 정리해도 그때 네. 발표해도 공천 누리나 이런 방향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양상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TK만 하더라도 김부겸 의원 지지율이 사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거의 막 2배 이상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 상당히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네. 대구시장을 지금 권영진 시장이 하고 있는데 전 있죠. 의원이죠. 근데 이분도 평가가 나쁘지는 않은데 권영진 시장보다 굉장히 높아요. 지지율이. 그죠? 한 2배 이상 두배 나는데요. 이상 그것 높죠. 때문에 권영진 시장 측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김부겸 장관을 넣지 않고 민주당이 다른 사람을 넣으면 다행이죠, 권영진 의원이 뭐 시장이 시장이 네, 권영진 비등비등하거나 시장. 아니면 네, 위에 네. 있을 수 있는데 개인표가 굉장히 강한 김부겸 장관을 넣다 네. 보니까 시장이 형편없는 사람은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분위기 내에서는 뭐 권영진이 나가나 누가 나가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네. 김부겸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지. 아하.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대구 시민들의 화두는 뭐냐면 대구 선거전은 김부겸이 김부겸이 나오냐 안 안 나오냐. 나오냐. 이게 선거 화두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은 과거에는 뭐였냐면 오거돈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하다가 오거돈이 이제 민주당은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이호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이제 선거의 화두였거든요. 경남은 또 김병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죠. 이게 지금 지금 선거 부산은 또 김영춘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도 이제 관심거리로 제일 큰 관심거리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오거돈 이분이 민주당으로 뛰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2번씩이나 묵살을 했거든요. 그럼 무소속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물론 높은 득표를 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런 민주당 정체성이 강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난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걸 떠나서 김영춘 의원이 결국 과거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 네. 그때 여당이라고 하는 이 따뜻한 운목을 아랫목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 민주당 정체성을 계속 살리고 있었거든. 14년 동안. 네. 그 김영춘 의원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장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어찌 보면 이번 지방선거로 맞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대구 어쩌고저쩌고 하고 부산 경남 얘기하는데 이게 박시영 부대표가 얘기했나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요. 38% 정도였고 저기가 30대 초반이에요.
홍준표가. 예, 네. 부산의 부산이- 차이가 7% 정도밖에 네.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5, 6, 한 네. 6, 7%밖에 네.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지금도 그 안에는 10%가 넘는 샤이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부산에 내려가 보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F사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딱 해보면 네. 우리 대통령이란 얘기를 해요. 호남은 호남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또 호남을 특별히 배려도 했고 그다음에 이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 호남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잘한다. 네. 그래서 문재인 하면 우리 대통령 인식이 강해. 네. 근데 부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산은 실제로 평가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부산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강도가 호남과 부산이 달라요. 때문에 부산은 굉장히 당내 경선에 있어서 흥행 요소를 최대한 키워야 돼. 그러니까 김영춘, 오거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친문, 친노를 상징할 수 있는 젊은 후보들이 대거 도전해서 경선을 흥행으로 만들어야만이 왜 젊은 층들은 인물 요인을 따지고 5, 60대들은 정당 요인을 따져요. 그러니까 5, 네. 60대는 자유한국당 상황이야. 이 사람들은 묻지마 투표. 자유한국당을 네. 찍겠다는 거야. 네. 근데 20대, 30대, 40대는 인물을 따져보겠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인물이 시장감이 돼야 찍겠다는 거야. 네. 마음은 민주당 쪽에 좀 같지만 그 급이 아니면 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선거는 정당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네. 안심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어허. 그 지지 강도가 그렇게 호남이나 수도권보다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고 한번 토론을 붙이면 네. 호남이나 서울에서는 지지층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네. 저것도 잘 얘기하는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적극성이 아직은 수도권과 좀 다른 네.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선거, 경남 선거 쉽게 생각하면 안 쉽게 돼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PK, TK. 자, 일단 안철수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네. 넘어갈게요. 안철수 합당은 우당탕탕하면서 결국 합당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네. 장 기자님은.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아니,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계속 찌그럭버그럭 하고 있고 합의원 형태로 확실하게 쟁점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언제 정리가 되겠어요? 자기들도 이게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네. 빨리 합의위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끌면 네, 서로 간에 서로 죽는 네, 게. 서로 자, 통합은 된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치 구도가 일단 서울은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승민 대표는 무조건 통합하자는 네. 입장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건을 좀 걸긴 거는데 네. 그거는 이제 바른정당의 어떤 지분이나 명분 우위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뭐 그냥 어떤 단지? 전략이 같아요. 예. 아. 이게 본인은 원칙 있는 지도자다라는 어떤 이미지, 대권 플랜 과정에서 네. 이제 그거를 좀 지키고자 조금 그런 얘기를 할 뿐이지 유승민은 안철수는 똑같은 입장에 동병상련이거든. 지금 답이 갈 데가 없는 없거든요. 거지. 네.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그러면 그 통합정당이 결국은 삼자 구도로 과연 치룰 거냐 수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대1 구도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과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왜냐하면 민주당과 반민주당 전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각을 좀 세우고 읍소론 동정론으로 나갈 거예요. 싹쓸이만 막아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의 묘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견제와 균형 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워낙 그 이미지가 안 좋아서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통합정당을 추구하는 모습이 안 좋아서 이게 바로 무슨 균형 원리, 견제 원리가 형성될 거라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심판론은 들고 나가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1년 만에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읍소로 1년도 안 나간다는 됐어요, 게 지금. 살려달라, 싹쓸이만 막아달라 하면서 1대1 구도 사실상 그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표를 몰아달라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서울의 자유한국당 후보가 센 사람이 안 나오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새로 통합하는 그 선거- 안철수 유승민 당이 네. 선거연대를 하면서 민주당 대 그 일테면 보수 비민주 계열. 예, 예, 반민주? 비민주 아니 반민주 그러니까 그 반민주. 부분을 예, 두 그러니까 구도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또 간다고 아니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한국당 전선을 명확히 하고 통합정당이 예. 그러면서 이의 싸움을 하겠다. 예. 나중에 보수의 주도권을 누가 그렇죠. 들어주냐 예. 이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네. 네. 막상 후보 나오는 사람들은 안철수 입장에서도 최대한 싸움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1대1 구도 만드는 것을 끝까지 노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다당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누가? 통합파들이. 아, 통합파가. 예, 왜냐하면 이 다당제의 정신은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구도라고 계속 강조했던 게 안철수 대표고 그리고 또 바른정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바예요.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선거 연대를 해서 민주대 반민주 구도를 만든다면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저는 완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면은요, 보면 지금 남북 관계만 보더라도 북한 핵 문제나 특히 지금 막 그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계속 그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민의당 지금 지도부, 그러니까 이를테면 통합파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크게 신선하고 좋고 잘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만 보더라도 이 이슈를 잘 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막 뭐 죽을 꾀를 낸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옛날에 탄핵 때처럼 민주당이 굉장히 성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는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100% 동의를 네. 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남에 내려가서 부산에 내려가서 영남권에서 어떤 부분은 경쟁도 하지만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 기자님이 예측한 것들이 다수의 견해고 네. 그 흐름으로 저도 갈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보수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코너로 밀어놓고 그 지지층을 협소화시켜놓고 실질적으로 보수와 중도 보수층을 그렇죠. 결집시켜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 이게 이제 기본 전략일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는 또 다른 이 제3의 꼼수 같은 것들을 저는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분이어서 그건 뭐 좀 지켜봐야 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네. 그 많은 정치 평론가나 저희도 정가의 소식통들이 실질적으로 자유한국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고 난 이후에 대선까지 보면서 적절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 없으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신보수 대연합 구도로 네.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 때문에 민주당 그 국민의당 네. 호남 소속의 의원들이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네. 경북 쪽으로 간다. 근데 그게 이번 지방선거 때 다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연대 전술을 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민자당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리틀 민자당의 소민자당. 소민자당. 그러니까 네. 전면적인 연대는 불가할 거고 네. 일부 부분, 지역의 네. 부분 지역은 아니 가능할 근데 수도 옛날 있죠. 같지 않아서 지금은 국민들이 다 SNS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그 지난 여름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발언을 해놓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글쎄요 국민들이 그런 정당을 그러니까- 지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분명 우린 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지금 정당 지지도가 네. 50% 내외잖아요, 대개는. 근데 지금의 이제 무당파들의 속성, 정의당을 좀 빼고, 정의당 한 5%.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어려워지죠. 같아요. 왜냐하면 광역단체장 후보 내기가 쉽지 예. 않으니까요. 그러면, 무당파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분석을 해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과거에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무당파에 가 있거든요. 네. 한 3분의 1 정도는 원래 정치에 좀 관심 없는 층이고 또 일부 약간은 네. 뭐 민주당 지지하지 않지만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무당파의 성격이 지금은 새누리당 과거에서 이탈한 층들이 좀 더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대 반민주 하면 산술적 계산으로 본다면 55대 45 진영이에요. 구도는 나올 수 있죠. 55대 45 구도인데 많이 가면 뭐 60대 40이고 적게 잡으면 55대 45인데 연령별 투표율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민주당의 여전히 우위이긴 합니다만 네. 격차는 조금씩 줄어갈 예. 수밖에 없어요.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투표율이 좀 더 낮고 아무래도 그 20, 30대 투표율이 5, 60대보다는 떨어지죠. 조금 더 예. 낮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20, 30대 열심히 지금 투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 갭은 좁아지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10%포인트 정도까지는 격차를 1대1 구도라면 좁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몰락하더라도 확실한 선명한 기치를 보여줘서 총선과 대선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만약에 통합전당의 방향을 네. 잡는다면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네. 하는 게 맞고요. 네.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럴 것도 아니면 왜 이 난리를 피우면서 통합정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한국당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 안철수 입장에서는 네. 자신이 만든 정당이고 지방선거 네. 때 이 몰락을 하면 미래가 없다. 총선이고 뭐고 이제 끝난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활적으로 지금 덤벼드는 거죠. 사실은 방법이 없다고 보는 그러니까 건데. 결국에는 자기 대선을 위한 명분 쌓기용 통합이라고 한다면 그걸 국민들이 모르겠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수순을 잘못 깼다는 거죠. 안철수는 당대표 선거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됐죠. 예를 들면 아까 있던 그러니까 쉴 타이밍이 쉬어야 돼요. 근데 유승민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었거든. 사실은 당이 맞아. 저기 만약 당에서 불러낸 거죠. 탈당을 막 하니까 김성태 등등 탈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는 야당 후보 적합도 하면 유승민이 제일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현재로 보면 둘이 보수 쪽에서. 통합을 했을 때도 통합정당 그러니까 국파당이 뭐 국바당인지 바국당인지 예? 국바당이 더 낫죠. 예. 그 그래요? 국바당의 후보로 그 대표로 누가 적합하냐라고 하게 되면 유승민이 2배로 나와요. 그렇죠. 그걸 믿고 하는 거지 거기. 그러니까 유승민은 그런 면에서 그 상처가 덜 난 거고, 사실은 안철수 대표는 만시창이 된 거지. 이런저런 과정에서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이 보이니까. 나도 안철수처럼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진짜 그 주변에 조언하는 그룹들이 누군지 계속 궁금해요. 예. 비서실장님 이외에 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하나만 또 더 하나. 짧게 예. 하나만. 네네네. 지방선거는 총선하고 달리 인물 요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요인, 정당 요인이 거의 지배적인 게 있고 인물이 이제 거기에 일부 네. 인물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시장감, 도지사감 이게 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스윙보터의 크기가 옮겨다니는 스윙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 지난번에 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상당 부분 민주당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은 김진표 후보가 남경표 후보에 뒤졌거든요. 네. 이런 측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의 정세하고 지금의 정세는 촛불 비교할 수가 경험을 없는 했잖아요. 정세.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방심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좀더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챙겨라. 최선을 다해야 그리고 갈등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최상의 상품을 내놓으려고 노력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제 부산은 과거에는 뭐였냐면 오거돈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하다가 오거돈이 이제 민주당은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이호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이제 선거의 화두였거든. 경남은 또 김경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죠. 이게 지금 지금 선거의 부산은 또 김영춘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도 이제 그렇죠. 관심거리로. 제일 큰 관심거리인데 예.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오거든 이분이 민주당으로 띄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2번씩이나 묵살을 했거든요. 그럼 무소속으로 띄웠단 말이에요. 물론 높은 득표를 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런 민주당 정체성이 강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난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걸 떠나서 김영춘 의원이 결국 과거에 그 열린우리당 만들 때 네. 그때 여당이라고 하는 이 따뜻한 그 운목을 아랫목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 민주당 정체성을 계속 살리고 있었거든. 14년 동안. 네. 그 김영춘 의원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장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어찌 보면 이번 지방선거로 맞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그 대구 어쩌고저쩌고 하고 부산 경남 얘기하는데 이게 그 박시영 부대표가 얘기했나요? 그 문재인 대통령 지방선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지방선거는 박시영 부대표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합당 문제도 한국은 지금 걸려 있고. 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선 전반적인 여론은 그 여당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신년에 쭉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여당 후보 찍겠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굉장히 지금 그 조급해졌죠. 그래서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가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1야당 대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오호. 거기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야. 받는 거죠. 굉장히 불안함의 발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 차출론에 대한 상반되게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상품을 내놔야 한다. 그렇죠.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중요해졌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분권 강화,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당선될 때요. 38% 정도였고 저기가 30대 초반이에요. 홍준표가. 예, 네. 부산의 부산이- 차이가 7% 정도밖에 네.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네. 6, 7%밖에 네.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지금도 그 안에는
10%가 넘는 샤이 보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부산에 내려가 보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F사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딱 해보면 네. 우리 대통령이란 얘기를 해요. 호남은 호남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또 호남을 특별히 배려도 했고 그다음에 이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 호남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잘한다. 네. 그래서 문재인 하면 우리 대통령 인식이 강해. 네. 근데 부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산은 실제로 평가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부산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강도가 호남과 부산이 달라요. 때문에 부산은 굉장히 당내 경선에 있어서 흥행 요소를 최대한 키워야 돼. 그러니까 김영춘, 오거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친노를 상징할 수 있는 젊은 후보들이 대거 도전해서 경선을 흥행으로 만들어야만이 왜 젊은 이게 복잡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가닥이 잡힌 다음에 2월 말이라도 좀 정리해도 그때 네. 발표해도 공천 누리나 이런 방향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양상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TK만 하더라도 김부겸 의원 지지율이 사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거의 막 2배 이상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 상당히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네. 대구시장을 지금 권영진 시장이 하고 있는데 있죠. 전 의원이죠. 근데 이분도 평가가 나쁘진 않은데 권영진 시장보다 굉장히 높아요. 지지율이. 그죠? 한 2배 이상 두배 나는데요. 이상 그것 높죠. 때문에 권영진 시장 측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김부겸 장관을 넣지 않고 민주당이 다른 사람을 넣으면 다행이죠, 권영진 의원이 뭐 시장이 네, 권영진 비등비등하거나 시장. 아니면 네, 위에 네. 있을 수 있는데 개인표가 굉장히 강한 김부겸 장관을 넣다 네. 보니까 시장이 형편없는 사람은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분위기 내에서는 뭐 권영진이 나가나 누가 나가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네. 김부겸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지. 아하.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대구 시민들의 화두는 뭐냐면 대구 선거전은 김부겸이 김부겸이 나오냐 안 안 나오냐. 나오냐. 이게 선거 화두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지방자치분권. 자치분권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단체장의 어떤 위상과 역할이 훨씬 커지거든요. 앞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 드러났듯이 이재명, 안희정 이런 분들이 단체장 했던 사람들이 맞아. 급조명을 됐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 반열로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과거에는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지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아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여권에서 가장 바라는 인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죠.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예. 보면. 근데 점점 관심이 관심이 높아지죠. 높아져요. 근데 그런 최상의 상품을 안 내고 차선책을 냈을 때, 네.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여권이.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나가도 된다는 지역은 괜찮지만 어떤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 판에서는 네. 이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출마를 종용하는 흐름이.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예. 고민이 있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냐면 공천 누리나 여러 가지 흐름을 네. 우리가 발빠르게 가져가지는 않겠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